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것들 하시면 개인회생 반드시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계획을 인가받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곤란한 지경에 놓이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폐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폐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행되고 있던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혹은 무효화되는 이런 일체 유형들을 아울러서 폐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소한 준비 부족, 올바른 정보를 기입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지 말아야 할 사소한 잘못들로 인해서 폐지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겁니다. 서류를 미흡하게 준비하는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유형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기타 소득에 대한 자료 등등 매우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서류 중에서도 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부족하게 제출하신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진행하시다 보면 채권자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변제 계획과 인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계속해서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채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엔 법원에선 더 이상 심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은 현실성 없는 변제 계획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총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보고요. 이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총 채무액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플랜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욕이 앞서서 실제로 내가 갚아나갈 수 있는 것보다 무리하게 변제 계획을 짠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점점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최악에는 절차가 폐지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의뢰하시러 오신 분들 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좀 무리한 변제 계획을 세웠다가 상환하지 못해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실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같은 게 법원이 알게 되면 내 재산으로 봐서 이거보다 많이 갚아야 되니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다른 지인 명의 예금 계좌에 돈을 옮겨놓고 재산을 숨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법원에 적발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절차 폐지의 사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담당하는 주체의 법원의 신뢰를 잃고 채무자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숨기시려고 하다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사유로 인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성실하게 변제활동을 해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만큼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목적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신청을 한 상황에서 빚이 늘어나고 카드 연체금이나 추가 대출이나 이런 것에서 빚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 채무자에게 올바르고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산 은닉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신뢰를 잃게 돼서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빚을 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일견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만 잘 준수하신다 하시더라도 극단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그런 위험은 적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황, 채무가 얼마고
나에 대한 채권자가 누가 있고 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고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안다고 하면 반대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인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